네, YTN 뉴스 FM 노영희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서른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실 경우에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샵 0945 우물재 0945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들어오셔가지고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네 번째 이슈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비례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서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한국당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더니 결국 한성교 대표가 대표직을 던졌습니다. 가서로운 자들이 개혁을 막았다. 뭐 한 줌의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서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호 의원님. 뭐 유권자 각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네. 예. 한선교 그 대표가 사실 자기 갖고 있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랬었나 봐요. 생각이 원래 따로 있으셨나 봐요. 예. 근데 이 정치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뜻이 같고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같이 했을 때 정당의 구성 요건이 되는데. 그렇죠. 그 모태 속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한선교 그 대표의 그 의중에 너무 한쪽에 힘을 실리다 보니까 당에서 보는 것은 저것은 좀 아닌데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마찰이 되다 보니 결국 전국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동의를 못 받으니까 이제 사의를 했는데 참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을 전체를 무효로 하고 또 새롭게 판을 짜는 거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는 조화롭게 뭔가 절충을 해서 이 문제 매듭을 빨리 대야지 이 어려운 난국의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미래 한국당의 명예가 손상된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 우리 통합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 네. 이래서 저는 수습을 빨리 하는 수습을.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미래한국당의 공관위원장이시죠. 그 공병호 형께서 저희 방송하고 이제 인터뷰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어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정리하고 수습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모양을 정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긴 하셨더라고요. 서른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글쎄요, 남에 대한 자정에 제가 감나라 변화를 할 수는 없는데요. 처음 한 부분이 뭐 나쁘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개혁적 입장에서 해보겠다는 거는 우리 당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뭐 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이 인물들보다 네. 이번에 만든 인물들이 오히려 나은 것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지금 이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타협을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뭐 그쪽 당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가 뭐 감나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해보십시오. 오늘따라 말씀을 상당히 아끼시는데.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정답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홍문표 의원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데 결국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이제 총사퇴를 하고 또 뭐 원유철 의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는데 비례대표 공천 아까 서른 의원님은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에서 재검토되느냐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두 분은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하고 한성교 대표가 원래 엄청 사이가 좋은 분들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황 대표는 미리 말이라도 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던데요. 글쎄 뭐 언론에서 나온 걸 일일이 여기서 분석하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한선교 대표가 했었던 이 체제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것이 뭐 원유철 뭐 몇 분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소위 정치를 좀 아는 분이 개입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습 단계거든요. 지금 이걸 파헤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는 전 정치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수습을 누가 하느냐는 것은 역시 당을 알고 이 우리 사회단체나 또 이 보수 세력을 좀 뭔가 인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수습하는 그런 단계의 소위 대표
그것이 지금 한 3명 정도 나름대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네. 뭐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교안 대표가 좀 꼭 아셔야 될 게 있는 게요. 이게 일종의 속성입니다. 어쨌든 이 한성규 대표가 당 대표로 나와 있는 별도의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선정당이니 뭐니 해도 형식은 별도 대표가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새로운 조직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양쪽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새 대표 내놓으면요. 새 대표가 또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될까요? 잘 모르시나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은 항상 뭐 정치판에 뭐 지뢰밭이기 때문에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경륜과 그리고 그동안의 이 소위 여야 관계, 시민단체, 당의 어떤 속성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은 네. 저는 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낙관적이시군요. 네, 저는 뭐 하나의 진통인데 네. 이 진통 속에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또 미래통합당만이 갖는 또 저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알아서 잘 풀을 것이다. 네. 일단 좀 기다리면서 좀 봐라.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공천 때문에 좀 문제도 많고 시끄러운데 무소속 출마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또 문석균 씨 그리고 통합당의 홍준표 전 대표 뭐 여기저기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랬더니 본 당에서는 그러면 다시 못 돌아온다 막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다른 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다시 못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 돌아간다 걱정하지 말아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른 근데요. 의원님. 예. 이제 무소속 출마 아직 안 했습니다. 26일, 그렇죠. 27일 결정이 나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소속 출마의 유혹과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당해봤습니다. 시크릿 출마를 못했거든요. 네. 공천을 못 받아서 못했는데 공천 못 받은 게 대단히 부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20일간 단식하고 그랬습니다. 공천 못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출마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네. 무소속으로. 그때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출마를 했더라면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출마를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정치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이 또 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접는 것이 그게 도리이고 그게 정도일 겁니다. 그럼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결정 내리게 된 계기나 뭐 이유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럼 제가 그동안에 쭉 정치 현장을 보고 참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라도 돌아보면서 참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하게 나중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길게 봐야 사람이다. 된다? 예. 네.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씀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겠다는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의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처해 있는 작은 국면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네. 좀 참으면서 뒤를 보면서 기다렸다 하면은 반드시 다음 기회가 온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홍문표 의원님은 어때요? 저는 어쨌든 뭐 여야를 초월해서 무소속을 나오는 자체는 정당의 비극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현실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집권당의 우리 이해찬 대표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 나와서 지금 당 대표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 세종에서 나왔었죠.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것도 당 대표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일단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그러고서 뭐 네. 못 들어오게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요. 전부 허구죠. 네. 명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 저는 혹시 참고 참아서 꼭 내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오면은 네. 당선되면 제 집을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치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뭐 당론 뭐 법을 만들어서 뭐 당에 뭘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공갈 협박에 불과한 건데 공갈 협박에.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뭐 공갈 협박이라보다는 협박이죠. 수사적 그건. 표현이죠. 수사적 그런 표현은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요 탈당한 전적이 있으면요 25% 감합니다. 벌점을 가하게 돼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그런 이해찬 대표의 역경의 오늘의 향망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해찬 대표가 당했던 그 시점에서 저도 당할 뻔했었는데 그때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모두도 인정을 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출마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무소속 나오는 원칙에는 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외를 가지고 설명하면 얘기가 안 되고요. 나와야 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저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무소속 나오는 거 다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거기에 포함된 그분도 무소속 얘기인데 다 나오시라 그러셔요. 어쨌든 저 집권당에서 뭐 너무나도 강하게 공갈 협박으로 이 무소속을 제압하는 거는 그거는 월권이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특히 이해찬 대표가 자기 입으로다가 못 들어온다? 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무슨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엊그저께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게 이제 수사적 표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뭐 그런 시비를 하려고 표현이라고 거기다 붙여야지. 절대로 못 들어온다, 뭘 만든다 이러면은. 네, 그렇군요. 네. 그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홍 의원님. 그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김영호 공관위원장 전 공관위원장이 공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좀 많았고 그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조금 더 불거지면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황교안 대표 혼자 이제 총선 선대위원장 하겠다고 했지만 총괄 선대위원장. 그래서 뭐 구성원을 좀 더 좋은 분을 모셔서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뭐 황 대표의 생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런 이제 상황이 초래가 됐는데 어쨌든 아까 뭐 모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4월 18일, 네, 4월 15일 이 선거는 참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요한 선거니까 우리 모두 잘합시다.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맞고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